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저희가 그 최엘비의 독립음악을 네. 들어보셨죠? 앨범. 네. 이 앨범이 올해 이제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힙합 음반으로 선정이 된 그런 앨범인데, 형 일단 뭐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약간 착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굉장히 또 좀 윤리적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감정이 과잉되거나 과잉된 감정을 많이 드러내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건실한 느낌 이렇게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시가 이제 추구하는 윤리 혹은 가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가치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반가치적인 것, 반윤리적인 것들을 자기 방법론으로 취해서 가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가 다 어떤 방법론으로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가치나 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나 상식을 넘어서는 윤리, 뭐 가치 이런 것일 텐데 어쨌든 반가치나 반윤리를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가치나 반윤리에 이르려는 것은 아니거니와 이 윤리적인 것, 가치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상태의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네, 어떤 윤리가 담겨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앨범에서 그 자기의 어떤 윤리죠. 우리가 독립으로 그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성장의 가치, 성장담이 가닿는 곳, 그것의 윤리나 그것의 가치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성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딱 들으면 되게 편안하게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앨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힙합 가사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편안한 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음반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고 감정이 막 세지도 않아서 그래 나도 저런 정도가 있었지 하면서 이제 공감하게 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이 앨범의 어떤 장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음악이라고 하는 제목도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음악이 우리 보통 인디음악을 독립음악이라고 요즘 이제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앨범을 쭉 듣고 나니까 이 독립의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립 영화나 독립 음악, 뭐 인디씬 이렇게 따지자면 어떤 거대 기획사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이제 뭐 알바하면서 그런 것, 그 앨범을 만드는데 드리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 멤버들이나 이렇게 다 모아서 직접 만들고 유통도 직접 하고 이제 뭐 사운드 클라우드니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거대한 자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그 디렉터나 이런 거 눈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음악 하면 이 앨범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할 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의미의 어떤 독립음악. 근데 이제 그 앨범이 쭉 흘러가면서 독립의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주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독립이기도 한 거죠. 자기 음악의 독립. 예를 들면 여기 섹시 스트리트의 준말인 것 같은데 그 크루로부터의 어떤 독립,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독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자립, 주체적인 어떤 삶으로의 전환, 이를테면 자립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음악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음악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계속 타자를 의식하면서 그런 게 이제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만의 음악으로, 내가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음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음악의 독립에서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예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특수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한 사람의 20대
20대가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 20대를 그렇죠. 한 사람이 한 청년이 20대를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라고 하는 긴 어떤 연대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연대기 안에서 계속 어떤 마음의 움직임, 또 자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자아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음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래들이나 비트들도 되게 건실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가사가 전부 보면 거의 영어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입말 위주로, 우리말 위주로. 욕설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욕설도 비속어도 거의 없고 욕설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너무 단조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이제 취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CJM도 나오지만 CJM 음악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뭔가, 사실은 CJM 음악에서 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와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감각에 실린 어떤 가사들을 통해서 확 우리를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최엘비의 이 지금 말씀 표현대로 약간 단조로울 수도 있는 이 음악은 그 단조로움에 실려 있는 이 가사들이 우리 삶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어떤 반추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클린하고 투명한 느낌, 투명한 가사의 느낌. 그럼 저희가 이제 한 곡씩 한번. 일단 아는 사람 얘기는 프롤로그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발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무명 배우가 오디션 현장에 가서 연기하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연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얘기인데 자기 얘기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라고, 내 얘기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소심한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 되면 내가 내 이야기가 대상화되잖아요. 대상화되고, 그러면서 제3자가 되고, 이게 발화자인 나와 내 이야기가 분리가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객관화하는 방식,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말하고 나면, 이게 쓰여지고 나면 꼭 자신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화 방식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는 사람 얘기한다고 하면서 최엘비를 얘기하는, 최엘비를 연기하는 최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면서 이제 이 앨범으로 진입하는 거죠. 귀 좀 기울여 볼까요? 이 사람의 말에.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뚝뚝 끊기면서 오디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재미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그렇게 자기 얘기처럼 잘하세요? 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듣는 나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내 얘기야. 뭐 이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아는 사람 얘기에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도 해당되지만, 이 앨범 전체를 지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앨범 전체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들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내 20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앨범이 될 거라는 암시를 여기서 딱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진짜 여기 보면 섹시 스트릿 얘기도 하면서 쇼미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는 뭐 브로콜리 나머지는 10cm 같은 조용음악을 좋아했지. 그러니까 이 앨범에 담긴 어떤 그런 갈등들이나 네, 어떤 가족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다 압축돼서 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딱 제시하고 진짜 프롤로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난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이러면서 넘어가면 이제 마마보이는 엄마와 관한 엄마의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사실 20대 때 그쵸 이런 얘기 이런 집에 전화해서 용돈 달라는 얘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마마보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은 그쵸 아직 부모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그러니까 진짜 뭐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마보이의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엄마의 그늘, 말하자면 엄마의 사랑의 그늘이죠. 그렇죠. 예.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자기를 보여주는데 이게 초반부에 엄마 목소리 이 통화음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재성아 여보세요.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눌하게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지. 이야기 꺼내기까지 엄마 난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되게 막 이게 느릿느릿 랩이 진행이 되는데 이 10만 원만 빌려줘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어눌하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너스레를 떠는 거지. 돈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조금 빨라지다가 이제 전화가 딱 끝나고 끊을게 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역시 전화가 끝나고 거울에 비친 건 병신. 이럴 때 이 전화가 끝나고부터는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내면의 말로 확 바뀌는 거죠. 네. 왜 난 힘들 때만 엄마 생각이 나 이러면서 슬플 때만 엄마 생각이 나.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단지 어떤 내가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럴 때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맞지만 나 힘들고 나 힘들어 라고 좀 어리광 부리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거기 좀 기대고 싶고 그런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정체성의 어떤 독립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돼간다고 했을 때 그 경계선에서 물론 어른이 돼도 늘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경계선에서는 특히나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내면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섹스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노래 제목이 왜 섹스인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PD가 알려줬는데 섹시 스트리트의 준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CJM하고 BY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창이었나 보죠? 고등학교 동창. 근데 처음에는 만화를 그렸다가 이제 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CJM이 이제 찾아와서 크루 한번 들어올래?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Y는 옆에서 비트 노래방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좀 재미있는 게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앞에 부분의 고등학교 이야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크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열등감 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음악적 체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쇼미 나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내 음악은 뭘까라고 하는 질문하는 데까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내 독립음악은 1장에서 바로 다음 장으로 내 독립음악은 2장에서 바로 다음 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되게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잦아들고 사실은 이 처음에 독립음악은 1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쭉 바로 다음 장으로가 쭉 소리가 줄어들면서 가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은 되는데 진전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말이 다른 노래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또 달라요. 감정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법도 좀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 막 이 BY나 CJM한테 느꼈던 열등감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여기 보면 경윤이가 만든 비트들에 한 명씩 가사를 얹었지.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 가슴 언저리에서부터. 이 경험이 굉장히 이 화자한테는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경험하기 이전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사실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최초의 어떤 발화 지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쟤네들은 왜 이렇게 빛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등감으로 자기를 몰아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평범하고 내 평범함을 좋아해 줄 리가 없다고 라고 본인도 본인의 음악의 어떤 그 위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여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각각의 노래에서 발화의 형식들을 좀 조금씩 변주하고 바꿔가면서 다른 발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음반이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주인공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과거의 나, 유년?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이겠죠? 5학년 때 초등학교의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늘 조연이고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배우 오디션의 그런 어떤 감각들을 계속 갖고 가죠. 영화 뒤에 가면은 뭐 크레딧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단역, 빛나는 조연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5학년 때 부반장밖에 못 된 거야. 근데 뭐 부반장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2명 나와가지고 한 명이 반장, 한 명 부반장 됐다고 실망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타자와 나를 비교하니까 생기는 어떤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 뭘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바깥을 향해서 타자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만 시선이 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비교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네. 진짜 나한테 무엇이 있는가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가사가 내가 나왔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단역으로 이젠 사는데 엔딩 크레딧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내 이름을 엄마는 귀신같이 찾는 거야. 그건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주인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외면되는 거지. 열등감이 너무 쩔어 있다 보니까 뭐 하여간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쭉 잘 나가는 주인공 뒤에 이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뭐 이를테면 뭐 꾸준히 해도 묻히고 아니면 누구는 꿈 깨듯 현실에 부딪혀 부서지고 그런데 누구는 영화를 만들어. 이게 이제 다음 내가 감독으로 전환되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다른 노래에서 그것과 중요한 어떤 그 계기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들의 주인공은 왠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근데 그 결과물들의 주인공이 뭐냐면 그 배경으로 서 있던 사람이 만든 영화의 주인공들인 거죠. 예. 그래서 언뜻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각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난 너를 알아 너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잖아 라고 하는 게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그 시절 최일비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화자한테.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 20대 때 어떤 열등감에 또 절어서 살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크루 이름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CJM과 BY는 너무 뛰어나고 그래도 언젠가는 나도 혼자 서고 싶은데 누구누구 친구라는 역할이 싫으면서도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을 계속 그렇죠. 예, 부딪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좌절하는 어떤 이미지가 담배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하루 권장량을 넘은 담배를 끊어.
담배에 하루 권장량이 어디 있어. 아 그래서 참 살려고 날 죽이는 걸 피우는 모습이란 뭐 이런 어떤 자기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쫓을 시간에 다른 걸 했다면 나는 주인공이었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근데 주인공이었을까라는 회의를 계속 품고 다른 일을 하면 그때도 주인공은 아니야. 그쵸? 네. 그렇죠. 그 열등감이나 어떤 그런 자기 모순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딱 전환이 돼서 그래 그냥 내가 영화를 찍기로 해. 내 일그러진 과거들을 여기 기록해. 나랑 같은 누군가 언젠가 나를 찾고 내가 봤던 영화처럼 내게 뭔가를 느낀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완성.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앨범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심정이 여기 딱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한.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끝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지켜봐.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 그리고 결국 그 주인공인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타자와 어떤 비교를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 음악은 살짝 이제 비트가 빨라지면서 뭔가 이제 정말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 음악은 독립해. 그 엄마 밑엔 엄마 아빠 돈이 쌓여 있어. 난 그 위에서 고립돼 이 탑을 내려가는 법을 찾고 있어. 이런 내면이 있는데 그 내면 전에 나는 뭐 돈을 많이 못 벌고 아빠는 여전히 같은 차를 빡세게 굴려야 되고 엄마 말대로 진짜 학교나 졸업할 걸 그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뒤로 가면 또 이거는 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아빠처럼 누군가의 아버지는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있는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를 또 의식해요. 이 가수가 나중에 이걸 듣게 될 엄마의 마음을 후벼팔 수 있지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지.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자폐를 겪고 누구보다 사랑받았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하지만 내가 진짜 여기서 이제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막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아빠는 그래 나 하나만 남을 때가 올 거고 빚은 다 못 갚은 채로 나도 언젠가 가루가 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내가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긴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논리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뭔가 속상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음악은 독립해 그 밑에 엄마 아빠 돈이 쌓여있어 그 위에 고립돼 뭐 이런 게 약간 앨범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개도 나오고 자기가 개 가면을 쓰고 엄마 아빠 차량 위에 올라가 있고 자기가 키우는 금붕어가 날아다니고 뭐 그렇죠. 네. 마치 자기 노래 음악처럼 나비들이 온통 날아다니고 꽃길이고 뭐 이런 약간 어떤 그 음반 표지를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한테 꽃길을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계속 속상한 마음이 있고 여기서 다시 내 음악이 독립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음악이 독립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가족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 닮은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와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가족들의 어떤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 아직도 내가 뭐 음악이 독립했지만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일기 쓰듯 먼 훗날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 적은 듯한 굉장히 솔직한 가사들로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요. 여기서 음악이 조금 느려지고 조용해지면서 근데 하지만 엄마는 슬퍼하겠지. 내가 못 갚은 빚 때문이 아니라 날 사랑해서겠지. 이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입 밖에 내면 진짜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가족들의 궁핍을 기반으로 내 음악이 독립해라고 앞에서 보여줬다면 이 대목에서는 이 사랑을 기반으로 나는 일어서야 해,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어서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번째 노래 바로 살아가야 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어지면서 제목으로. 근데 지금 노래가 그 4번째 주인공 독립음악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해로 이렇게 한 노래처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쵸. 이 흐름이 이 앨범의 제일 어떤 음악적으로 잘 만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어떤 그런 뭐 꼭 순차적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일정한 흐름들을 가지고 내가 이 20대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가족들의 어떤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살아가야 해는 친구 마치 유언처럼 남겨진 친구의 말 때문에 나는 살아가야 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은 친구랑 이제 한강에 막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한강물에 비친 저 고층 빌딩들의 그 불빛들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자가 돼야 저거를 가질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친구는 너무 멋있어요. 이 부분이. 나는 때론 저것들이 무서워. 밤늦도록 잠에 들지 못하는 괴로운 사람들이 나열된 미술관 같아서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감정이 이건 거죠. 그쵸. 내가 잠에 들지 못하고 괴로운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아픈 사람이야 라고 이 친구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친구의 말인 것 같죠. 우리는 살아가야 해. 세상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아플 테니까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해. 네가 죽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마를 테니까. 이건 다 친구의 말이에요. 친구의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린 살아가야 해로 끝났는데 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친구의 말이 남겨진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죽었어.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우린 살아가야 해라고 말했던 네 목소리가 선명해지면서 눈앞이 탁해져 슬픔이 확 차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야. 내 고민도 멀리서 보면 그저 작은 불빛으로 보이겠지. 나도 야경의 일부가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창문 속 아무도 몰랐던 너의 아픔을 이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 아픔을 객관화해 보니까 너도 참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야 해라고 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가 좀 저는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 때문에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 때문에 비로소 내 시선이 그러니까 나와 비교되는 어떤 타자에만 그러니까 되게 피상적인 어떤 관계죠. 그런 피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만 나를 비교하고 타자를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아픔 때문에 비로소 네 아픔도 보이고 그 너머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도 보이는 어떤 시선의 전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의 확대. 그리고 WYBH는 크루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벗이 달려 있어, 그죠? 내 삶을 구원했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가사가 없으니까 피아노 선율이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어떤 전자음들이 되게 혼란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아주 짧은. 어쨌든
그래도 난 독립할 거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여전히 지금 이 크루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기리보이라는 래퍼가 만든 우주비행 크루인데 거기 들어가서 내 삶에 이제 다른 장이 열린 거죠. 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나는 계속 그 극복 중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장이 확 펼쳐진 게 아니라 거기 갔어도 뭔가 나는 이제 그늘 쪽에 더 머물게 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최엘비 유니버스. 요새 그 유행하는 그 평행 우주 뭐 이런 느낌이고 약간 여기 진짜 실제로 여기 나레이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끝에는 음악에 묻혀가지고 못 들었는데 난 최엘비라고 해. 미래에서 왔어. 근데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다른 세상에서 와서 막 구해주잖아. 지구를 막 구해주던데 여기까지 이제 이러면서 웰컴 투 마이 스페이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다성적인 그야말로 여러 개의 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여러 개의 나의 목소리가 지금 이 가사에는 실려 있는데 이 처음에 같이 만나러 가보자 우주 비행까지는 여기는 이제 현재 내가 화자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20대 최엘비. 네. 그쵸? 네. 화자에게 뭐 그러면서 뭐 열등감에 쩔어서 너 그러고 있을 텐데 내가 알아. 뭐 이러면서 내가 조금 더 너한테 빨리 왔다면 네가 달라졌을까? 뭐 네 행성이 달라졌을까? 뭐 이러면서 뭐 조금 버티다 보면 그 기리보이 형의 크루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마치 예언처럼 20대 아이한테 20대 초반의 최일비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녕 20대 초반의 최일비 너도 왔구나. 지금의 최일비 난 싸우는 중이야. 더 이상 랩이 재미없어지려 하거든. 우주비행이 날 구해줬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우주비행 당시의 최일비 인 것 같아요. 화자가. 그래서 현재의 나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최일비와 그 다음에 20대 초반의 최일비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전히 나는 조연으로 사는 기분. 뭐 파티가 끝나고 뭐 취한 채 집으로 가고 다음날 숙취는 뭐 날 더 한심하게 만들어. 여전히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찍는 내 친구들이 찍는 영화의 규모는 블록버스터지만 내 거는 다큐고 뭐 이런. 또 아직까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걱정 마 너희가 남긴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 내 독립 영화를. 이건 이제 현재 나가 그 우주비행 당시에 그 최엘비와 20대 초반의 최엘비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난 지금 꼭 대단하고 멋진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 건 아니야. 영화로 주위를 한번 둘러봐. 네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도 살아온 삶이 있다는 거, 어떤 장면들을 담아도 의미가 없는 건 없지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삶의 어떤 깨달음에 이른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 독립음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지금 위기만 잘 버티면 돼. 뭐 그러면 이제 지금의 나로서 독립적인 어떤 음악을 하게 될 거야.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태도가 재밌는 거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너희가 끝까지 버텨서 지금 나 여기 서 있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 말인 거죠. 네. 네. 조금 재밌는 게 미래의 최일비한테 가서 전에 과거의 너희와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얘기를 다루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훈훈한 자기 서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자와 청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9번째 노래 슈프림. 슈프림은 상표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몽상적이라는 느낌.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에 관한 어떤 그 자유로운 몽상들을 슈프림이라고 하는 이 상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이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시잼이랑 같이 살 때 코드 콘스트가 와가지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나는 겨우 말한 게 슈프림이었던 거야. 근데 그 슈프림을 떠올리니까
그 슈프림 때문에 아빠를 괴롭히고 뭐 알바를 했지만 밥 먹을 돈 모자라서 아빠한테 또 돈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가고 그래서 힙합은 엑스라지였지만 내 꿈은 되게 작았어. 근데 그들은 꿈이 커서 그렇게 살고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상표를 떼면 나는 진짜 무지티에 불과했을 거야. 슈프림 티도 빨면 다 같이 늘어나는 무지티일 뿐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게 내 독립이 늦춰졌던 이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어쨌든 꿈이 작았고 너무 그 상표에 기대려고 했어.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걸 벗어던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치만 중요한 말, 가치를 벗은 채로 살 거라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밑에 수많은 수식어를 떼고 그렇게 그러니까 붙이고 살아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일비로 독립해 그러면서 슈프림이라고 하는 게 의미들이 그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슈프림을 더 이상 안 입는데 뭐 그 선명한 박스 로고가 난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뭐 이렇지만 그 시간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상표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 독립음악은 바로 다음 장으로 할 때 아까 처음에 들었던 어떤 다음 장으로 그 섹스에서 들었던 그 다음 장으로와 감정이 딱 다르고 굉장히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고 이런 감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노래 잘 먹어 걱정 마. 이건 이제 엄마들이 하는 거. 잘 좀 먹어. 그런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엄마가 반찬 해다 놓는데 잘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잘 먹어가 엄마가 걱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엄마의 사랑이니까 걱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이 먹다라고 하는 거에 먹다가 또 걸쳐져 있어요. 2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20대를 지나서 30대에 이르렀을 때의 어떤 태도와 연결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되게 약간 애매하고 뭐 아이러니하고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어떤 독립일 수도 있고, 또 음악 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독립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는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사랑과 어떤 희생들을 잊지 않고 삶을 껴안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이걸로 밥은 먹고 살아 라고 할 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체로 내 삶의 어떤 나이들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 시간들을 수용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노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나이,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그런 이중적인 어떤 생각들이 드는 그런 재미있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에서 보면 조연에서 감독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들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아이러니함이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찍는 영화, 이를테면 내가 만드는 음악이 다른 방향에서 좀 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도망가. 브로콜리 너마저를 좋아했다고 아까 가사에 나오던데, 브로콜리 너마저가 피처링을 했네요. 근데 여기 이 노래도 참 끝에 딱 오기 좋은 노래고 또 재미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가는 친구의 말이죠.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꿈을 포기한 친구의 말이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이
그 좌절되고 또 우리 20대는 그렇게 그 영원한 것만 같던 그런 20대가 또 그 철없던 시절이 돼버리고 또 30대에 접어들어서 도대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넘어졌는지 이런 거를 이제 딱 캐치하면서 그렇지만 네 꿈 내가 들고 갈게. 예. 네 집을 내가 맡아서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지만 가볼게. 예, 이런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탈주이자 미지의 어떤 시간 속으로의 질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꿈을 가져갈게. 낙원은 없는 거라고 누가 말했지만 도착한 곳에 근데 사실 이 길에는 도착이란 게 없고 우리는 계속 과정 속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과정을 열심히 질주해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술의 정체성 아니에요. 어떤 완성이나 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게 예술 안에서 가능하지 않고 계속 어떤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엔 뭐가 있을지 몰라 나도 네 꿈을 가져갈게 이러면서 계속 질주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 미지의 시간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이 청년이 달려나갈 어떤 시간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태도들을 딱 보여주면서 아주 잘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이 가사들이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되게 구질구질하게 나의 과거를 기억하느냐 또는 맞아요. 과거로부터 내가 그 경험들, 장면들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받았고 어떠한 교훈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느냐 뭐 이렇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쇼이비는 그 후자 쪽에서 더 집중해서 이 화자의 어떤 일관된 태도와 그다음에 뭐 가족, 뭐 친구, 뭐 그다음에 뭐 열등감 이런 것들로부터 꾸준히 어떤 내 음악의 자양분들을 계속 꾸준히 얻었다. 그런 게 아까 형이 서두에 얘기하신 그런 어떤 윤리적인 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낼 때 되게 찌질한 방식으로 막 감정에 쩔어가지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거리를 두고 다양한 어떤 발화 방식들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자기의 어떤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객관화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 음반의 자양분들을 계속 얻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음반을 쭉 가로지르면서 한 청년이 어떻게 자립적인 어떤 주체가 되어가고 자기 음악의 정체성을 찾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리라고 하는 가능성들도 딱 보여주면서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는. 어떤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대체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어떤 거였더라? 저는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가나봐요. 죽은 친구한테 마음이 가나봐. 근데 뭐 다른 노래들도 다 좋았어요 저는. 도망가도 좋았고 좋았는데 살아가야 해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뭐 또 되게 슬픈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음악 자체는 근데 이제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마음 이런 게 계속 아마 이 음악가가 붙들고 가야 될 어떤 가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게 딱 어떤 중심 같은 느낌도 들었고 노래 자체로도 좋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좋았던 노래는 섹스랑 그 독립음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독립음악도 좋았어요. 근데 진짜 이 노래를 만들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 회상하고 적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게 누군가는 그냥 넘겼던 기억들인데 만약에 이제 이 섹스의 세 번째 노래에서 BY와 CJ은 다르게 기억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기억했어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좁은 시야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영화 살리에르? 그 살리에르와 모차르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초점을 맞춰서 살리에르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살리에르도 좋은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살리에르가 보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소중함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모차르트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을 자기가 계속 받아들여서 그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 열등감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많이 그 자취를 감춘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해요. 진짜 자기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태도들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 물론 되게 어떤 측면에서는 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윤리적이라고 했던 거는 하나의 측면 부정적으로 보면 좀 뻔할 수도 있다. 근데 뻔한 거지만 뻔하다고 여겨버리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냈을 때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어떤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최엘비 이 앨범이 갖고 있는 발화의 어떤 형식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